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디자인으로 전자책 만들기를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디자인 기본 기능 중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텍스트를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문자 도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문자 도구로 직접 입력하거나 워드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붙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드래그하여 놓을 수 있는 텍스트를 인디자인 프레임으로 드래그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의 블록이 큰 경우에는 가져오기 명령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텍스트를 문서에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워드 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및 텍스트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문자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색상이나 그라디언트 또는 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 견본 패널 및 획 패널에서 텍스트의 색상과 그라디언트 및 획을 적용할 수도 있고, 스타일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 문자 색상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 견본 패널에서 우리는 실 또는 획에 적용되는 색상 견본을 먼저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텍스트를 텍스트 전용 색상으로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조 비율을 수정하여 텍스트의 색상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 서식이나 단락 서식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서식 컨트롤이 문자 패널과 단락 패널에 표시되는데요. 이 패널을 사용해서 텍스트 모양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문자의 서식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기준선을 이동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하단에 나타나 있는 문자의 기준선을 수정하면 다양한 형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분수로 설정한다든지 혹은 지수로 설정할 때 이와 같이 글자의 위치를 조정할 때 유용한 것이 바로 기준선 이동 적용 옵션입니다. 또 문자의 특성을 복사하실 때는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하면 문자 단락 7 및 획 설정 같은 문자 특성을 복사한 다음에 다른 문자에 이러한 특성을 적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자의 특성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드 도구의 방향이 바뀌고 스포이드가 빈 상태로 표시되면 새로운 특성을 눌러서 새로운 특성을 불러올 준비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사할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특성을 다른 객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디자인에서 여러 줄의 텍스트를 제작할 때 바로 텍스트 프레임 만들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디자인의 텍스트는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있습니다. 그래픽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프레임을 이동하거나 변경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붙이면 일반 텍스트 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빈 일반 텍스트 프레임을 직접 만든 후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하여 새 텍스트 프레임의 폭과 높이를 정의할 수 있고요. Shift 키를 눌러 정사각형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단추를 놓으면 텍스트 삽입점이 프레임에 나타나게 됩니다. 프레임 사이에 텍스트를 연결하는 과정을 텍스트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텍스트 프레임 연결 또는 텍스트 상자 연결이라고도 합니다. 글자 끝 포트에 빨간색 더하기 기호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스토리 배치해야 할 텍스트가 더 있지만 이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텍스트 프레임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지 않는 나머지 텍스트를 바로 넘치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넘치는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 프레임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텍스트 프레임 스레드를 연결해서 각각 분량을
조정하여 여러 개 연결된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텍스트를 활용하기 위한 예시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과 우측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에 책 타이틀과 본문이 3단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타이틀과 중간 타이틀에는 서식이 각각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미지로 꾸며져 있고 어떤 본문은 리스트화되어서 나타나 있기도 하죠. 자, 이런 식의 다양한 텍스트를 우리는 책을 만들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텍스트의 활용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예제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단을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단의 개수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백 및 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혀본 적이 있는데요. 파일 새로 만들기에서 대화상자 하단의 여백 및 단 단추를 클릭하거나 혹은 레이아웃 메뉴에서 여백 및 단 메뉴를 클릭하여 대화상자를 실행하고 원하는 여백과 열수, 단 간격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단계 및 반복 옵션을 사용해서 동일한 프레임을 반복 배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텍스트를 불러와 넣어주시고 그 후에는 텍스트 프레임의 속성을 변경하여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나 기준선 등 다양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세트 간격이나 내부 간격을 인세트 간격 항목을 설정하여 내부 간격을 조정하면 글자의 가독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과 같은 특별한 텍스트의 경우에는 개체 스타일 옵션을 더하여 줄 수 있습니다. 개체 스타일 옵션을 이용하면 투명도, 그림자, 외부 광선, 경사와 엠보스, 패더 등의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여 글자의 서식을 특별하게 추가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개체 스타일 옵션 대화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이 필요한 본문에는 글머리 및 번호 매기기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록화 작업에 쓰이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컨트롤 패널에서 글머리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를 통해서 옵션을 조정하고 목록화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수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글리프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패널 중에서 글리프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수 문자를 쉽게 사용하고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큰 따옴표 항목을 글리프 패널을 통해서 사용해 본 예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배치되는 경우에는 텍스트 감싸기 옵션을 사용해서 이미지 주변에 텍스트와 어우러질 때 여백이나 배치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 텍스트 감싸기 옵션은 굉장히 자주 쓰이고 중요한 패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가 적절히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주는 클리핑 패스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경에 있는 그림을 사용할 때 이 클리핑 패스를 사용하면 개체 가장자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미지만을 적출해 줍니다. 그래서 배경이 있는 이미지도 텍스트 감싸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바로 클리핑 패스 메뉴에 옵션 메뉴를 클릭하여 이를 수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제를 통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디자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인디자인으로 돌아오셨다면 예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단추를 눌러서 19번 폴더 안에 있는 예제 파일 중에 웨이빙 스토리 언더바 완성이라는 인디자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네, 보시면은 현재 이와 같이 책이 좌측과 우측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개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기 모드를 미리 보기로 변경하시면 실제로 보여질 항목에 대해서 깔끔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그리드 형태의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에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타이틀의 글자는 그라데이션 색상과 스타일이 포함되어 그림자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영역은 한 페이지당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커다란 타이틀과 소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이라든지 이미지와 어울림 형태 등이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책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를 어떻게 작업하고 활용하는지 이번 시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문서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임세용으로 기본 페이지 크기가 A4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백 및 단 옵션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페이지, 여백을 그대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열의 수는 3열로 선택을 해보고 바로 확인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단으로 구성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여 우리가 이 페이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완성본에서 보았듯이 1, 2페이지를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1, 2페이지를 함께 드래그하여 놓아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2개의 페이지가 처음부터 짝수 페이지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옵션을 체크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1페이지와 2페이지가 함께 드래그되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프레드 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 패널 좌측 하단에는 1 스프레드의 2페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2개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세 단으로 결정이 각각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지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상단의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배치하시려면 파일 가져오기를 실행해 주실 수 있죠. 이 중에서 우리는 19번 예제 폴더 안에 있는 음식 이미지 폴더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보시면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통해 전체 선택을 해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함께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좌측 하단 옵션에서 격자 서식 적용만 체크를 하여 주신 후에 모든 이미지를 열기로 가져와 줍니다. 총 40개의 이미지가 가져와집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드 형태로 배치를 할 것이므로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함께 눌러 그리드 형태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지를 학습할 때 익혔던 내용이죠. 그리고 배치 영역에 맞춰서 화면에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리드 형태가 나타나는데 최근에 사용했던 그리드의 속성에 의해서 행과 열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드래그를 하시는 동안에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떼주셔도 되고요. 이때는 칸과 열수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가 방향키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마우스의 클릭을 떼지 않은 채로 방향키 상하 좌우를 움직여 행과 열수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페이지마다 10칸에 2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20칸에 2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로줄을 줄여보기 위해서 방향키 아래로를 눌러 2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칸을 추가해서 모두 20칸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20칸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적절하게 그리드의 크기를 조정하여 주시고 화면에서 마우스를 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 40개의 이미지가 그리드 형태로 상단에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된 그리드 형태는 우리가 전체 선택을 하였을 때 다시 크기를 프레임을 재배치해 줄 수 있고, 재배치되어 변경된 프레임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맞춤 기능을 활용해서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로써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새롭게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상단에 배치된 이미지로 기본적인 서식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미리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불러와 얹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9번 예제 폴더 안에 음식 소개라는 txt 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식 소개 txt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텍스트 원고 문서가 나타나 있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바로 가져와 사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내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문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가져오기 메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번 폴더 안에 있는 음식 속에 텍스트 파일이 나타나면 이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단에 있는 격자 서식 적용 옵션을 해제하시고 열기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끝에 텍스트 미리 보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텍스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영역, 즉 첫 번째 단에 맞추어서 화면에 드래그하듯이 프레임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크기에 맞춰서 글자가 쭉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박스 끝에 빨간색 십자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표시가 나타났을 때는 이 박스 크기 바깥에 아직 보이지 않은, 다 들어가지 않은 텍스트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빨간색 십자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면 남은 텍스트가 오른쪽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텍스트 스레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두 번째 텍스트 스레드가 나타나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프레임을 드래그하여 이렇게 두 번째 단에 맞춰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스냅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에 크게 맞춰서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이 완성된 후에도 역시 글자는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시가 나타나죠. 이렇게 넘친 표시가 나타나면 또다시 두 번째 단 끝에서 빨간색 글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세 번째 단을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텍스트 스레드를 프레임을 드래그함으로써 담아주시고 세 번째 단에서도 빨간색 아이콘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여 네 번째 단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가 넘어가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그 크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때는 눈금자가 상단 좌측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눈금자를 토대로 가이드 선을 꺼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눈금자 부분에서 쭉 드래그 하시면 선 하나가 잘려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내선입니다. 이를 드래그 하시면 왼쪽에 텍스트 라인에 맞춰서 파란색 선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오른쪽 페이지에도 똑같이 위에서부터 드래그하여 꺼내어 주시고 왼쪽 페이지 선에 맞춰서 선을 쭉 그어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텍스트 스레드를 위치를 맞춰서 넣어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네 번째 텍스트 스레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 드래그하여서 텍스트 프레임을 네 번째 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에 넣어주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빨간색 단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각각의 텍스트 프레임의 높이를 저보다 조금 낮게 하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4단이나 총 5단 사이에서 글자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 파일로 불러온 텍스트 문서를 통해서 각각 단 안에다가 텍스트 프레임을 넣어 배치를 해준 부분까지 저희가 기초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고 19번 예제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결과라고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활용 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넣어 주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문단과 문자의 서식을 사용해서 각 타이틀을 넣어보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